안녕하세요. 주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음악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 랜선 여행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대륙의 나라와 관련된 민요를 불러보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다문화 가족을 만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생활에 친근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퀴즈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숫자 9개가 보이시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일부분을 보고 이 나라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맞추고 어떤 나라인지 대답해 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1번부터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가 잘 안 보이죠? 2번, 바로 옆에 3번. 어떤 건물이 보이는데요? 자, 그 밑에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9번. 자, 가운데. 이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국의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표 랜드마크인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이후 명나라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건축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중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국 음악의 특징,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표 민요인 모리화 노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어떤 곳일까요? 중국을 알려면 중국으로 직접 떠나봐야겠죠. 구글 어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가볼게요. 출발! 자, 구글 어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떠날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네, 중국이었어요. 자, 중국. 자,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자, 베이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네, 와, 벌써 도착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베이징의 명소 한 곳을 가볼까요? 자, 만리장성, 자금성 어떨까요? 자금성. 자, 명과 청 왕조의 궁궐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금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네, 멋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국보라고 불리는 팬더곰입니다. 순둥순둥하고 귀여운 외모 팬더는 중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도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하루 평균 9에서 14kg에 가까운 많은 양의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새끼를 많이 낳지 않아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현재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용일 텐데요. 용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중국인의 가슴에는 용이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중국의 신화 속엔 용이 변화에 능하고 자연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데, 사령인 용과 봉황, 거북, 기린에서도 으뜸일 뿐 아니라 청룡과 백호, 주작, 현무로 구성되는 사신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신성한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여러 시대에 걸쳐 북방에 건축한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 예술을 대표하는 경극은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베이징 오페라라고 불리며 높은 예술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독특한 창법과 무대 화장, 의상 등은 중국 전통 문화를 배우는데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하네요. 중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중국은 세상의 가운데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은 땅이 아주 넓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여럿으로 나누어 각각 책임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각 지역 책임자를 제후라고 하고 중앙에서 제후를 통솔하는 가장 높은 사람을 천자라고 했습니다. 제후가 다스리는 사방의 성과 상대되는 말로 천자가 거주하는 중앙의 성이란 의미에서 중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 5개가 그려져 있어 오성 홍기라고도 합니다. 붉은 바탕색은 혁명을 상징하고 노란색 별은 중국인을 상징합니다. 그중 별 하나는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 4개의 작은 별은 각각 공장 근로자, 농민, 지식인, 민족 자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4개의 작은 별이 큰 별 오른쪽을 두고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혁명 인민이 일치 단결하여 당을 옹호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고요.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인파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볼게요. 피서지에 몰린 사람들, 만리장성에 찾아온 관광객들, 귀성 열차표를 끊기 위한 사람들, 고속도로의 귀성 차량 등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이죠. 세계 인구의 20% 정도라니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중국은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1.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선족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들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는 청대에 형성된 중국 전통 의상으로 원래는 남녀 의상 모두를 이루는 말이지만 보통은 원피스 형태로 된 여성 의복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치파오는 졸업식이나 결혼식과 우리나라 설날 같은 명절인 중국의 춘절에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치파오의 특징은 화려한 색상과 몸매가 드러나는 디자인, 옆트임입니다. 옆트임의 위례는 말을 쉽게 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창파오는 만주족 전통 복식 중 남자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5천년 전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는 중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인데요. 중국 속담에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7개의 물건으로 뗄나무,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와 함께 차를 꼽는데요. 중국인에게 있어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이 되시나요? 중국의 차 문화는 중국에서 차를 소비하는 문화입니다. 차예라고 불리는데 차를 마시는 예술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날씨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라 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요리는 대체적으로 기름진 편인데 차는 이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로 쿵푸가 있습니다. 숭산 소림사 승려가 수양을 위하여 연마한 것에서 기원한 무술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두루 갖추는 것을 중요시하며 자세 하나하나의 동작이 잘 어우러져 빈틈이 없어야 하고 신체 각 부분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를 아시나요? 쿵푸 팬더의 명대사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고 누가 그리 되리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신을 믿으라.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모습을 믿고 노력하라. 그게 바로 용의 전사다. 라고 합니다. 좀 멋진 말이죠. 이게 대표 음식입니다. 의식주 대신 식의주라는 말이 널리 쓰일 정도로 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역이 넓고 민족 구성도 다양하다 보니 음식 문화도 지역, 민족에 따라 독특합니다. 그럼 중국의 전통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송편과도 같은 월병은 중국의 유명한 과자로 추석에는 월병을 빚어 먼저 달님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중국의 대표 음식 마라탕은 마라라는 향신료를 사용한 뜨거운 육수에 재료를 담가 익혀 먹는 요리로 국물이 맵고 얼큰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라 육수에 직접 골라온 고기와 채소, 다양한 식재료가 꽂혀 있는 꼬치를 담가 허거나 샤브샤브처럼 먹기도 하며 원하는 재료를 한 번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합니다. 중국의 중심지인 베이징의 요리는 맛이 진하고 기름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그중 카오야는 베이징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요리입니다. 오리를 통째로 굽고 얇게 저며 전병에 파와 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음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음악은 중국 대륙 본토, 특히 한족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또 오늘날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중국 음악은 이론과 악기 면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 즉 한국, 일본, 베트남, 타이 등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표현이 간명하고 직설적이며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또한 추상적이나 논리적이지 않고 기운차면서도 애수에 찬 폭넓은 표현력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단선율적이며 오음음계에 입각하면서도 수시로 많은 선법을 섞어 강약법이 독특한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중국 전통 공연 예술이며 바로 중국의 오페라라고 불리우는 경극이 있습니다. 중국의 민속 악기입니다. 얼후는 중국의 전통 현악기 중 하나로 음색이 사람 소리와 비슷하여 감정 표현에 뛰어나서 각종 전통 공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다음으로 비파인데요. 손가락을 밖으로 밀어서 소리내는 것을 비라하고 손가락을 안으로 당겨서 소리내는 것을 파라고 합니다. 후루스는 전통 관악기 중의 하나로 음색이 부드러워 명절이나 각종 축제 및 연회에 쓰일 뿐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전하고 표현할 때나 들에서 일할 때에도 연주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들 중에서 우리나라 악기랑 정말 비슷한 악기가 있어요. 네, 바로 얼후입니다. 이 악기는 우리나라의 해금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잠시 얼후 연주 영상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해금 소리를 알고 계신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국의 대표 민요 모리화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화는 옛부터 그 향이 말리나 퍼져나간다는 의미로 말리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리화는 중국의 강소 지방에서 전래되던 민요로 하얀 자스민 꽃이 핀 차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모리화를 어여쁜 소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강소지방은 예로부터 차 중에서도 향기가 으뜸인 자스민 차가 많이 나던 곳이고 보면 모리와 역시 자스민 차 잎을 따면서 불렀던 노동요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박자계의 민요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리와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원어로도 같이 들어볼게요.
모리와는 1920년대 초 이태리 작곡가 푸치니가 오페라 투란도트를 만들 때 중국의 민요 모리와곡을 두제곡의 하나로 삽입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투란도트는 중국 고대 자금성을 배경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타타르국의 왕자 칼라프가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청아한 음성에 중국의 선율이 섞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주 서정적인 합창으로 표현된 오페라 투란도트 속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청아한 합창입니다. 투란도트 공주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모리와의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입니다. 자스민은 튀니지 나라의 국화입니다. 2010년 12월 어느 날 튀니지에서 26살의 청년이 무허가 노점상의 단속에 뇌물을 원하는 경찰의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분신 자살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24년간 집권해온 독재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튀니지의 국화 자스민의 이름을 빌려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도 모리와입니다. 모리와 곡은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될 때 연주됐고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의 폐막식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주제 음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민주화 운동을 일궈냈던 것처럼 중국도 민주화 운동에 모리와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리와는 어떤 꽃일까요? 정답은 자스민 꽃이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치파오 또는 창파오였죠. 마지막 문제예요. 중국 음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부키가 아니라 경극이었죠. 여러분 모두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